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형집행 정지로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코너에 몰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할 검찰 진용이 어제 구축이 됐기 때문이죠. 자, 한국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MB 일시 석방, 다시 떠오르는 사면론. 자, 형집행 정지로 일단 어제 풀려났죠. 그 3개월 형집행 정지입니다. 만약에 사면이 안 되면은 3개월 후에 다시 가서 구치소로 가서 남은 기간을 또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사면론 아마 8.15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3개월 후면은 3개월 전에 8.15 특사가 되면은 완전히 석방이 되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 집행 정지, 검찰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등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을 하고 있었고, 석방 절차 거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사면은 안 된 상태죠. 사면을 하려면은 사면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또 원포인트 사면을 하면은 상당히 비판을 받습니다. 과거에 이건희 삼성 회장을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가 비판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일단 일시 석방을 3개월 동안 형집행 정지로 석방을 하는 형태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8.15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특사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란들도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 진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들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 때도 같이 포함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코너에 몰렸습니다. 어제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죠. 고검 검사장급 무려 683명, 그리고 포함해서 712명, 뭐 평검사까지 712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검사 정원은 정원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292명인데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어제 새로운 임기로 인사 발령이 난 겁니다. 자, 이번 인사의 특징은 제가 어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인사는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위한 맞춤형 전진 배치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짧은 기간에 두 차례 인사가 이미 있었죠. 검사장급 이상. 그리고 오늘 어제 중간 간부 인사, 이렇게 하면은 전임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진용이 쫙 구축이 된 겁니다. 어제 임명된 고검 검사장급 683명은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뭐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급, 대대장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전투를 치르는. 자, 그런데 이 맞춤형으로 딱 보냈다. 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어제 인사가 짜였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는 반부패 1, 2, 3부장 윤사단 역대 최대 불가리,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반부패 강력부, 과거에 한동훈이 있었던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데, 여기는 어떤 그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을 수사를 많이 하죠. 이 경향신문은 반부패 수사 1, 2, 3부장 모두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특수통,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서울신문은 검찰 중간 간부도 윤석열 라인, 문재인 정권 수사 건물살. 자,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 시작된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이 전면에 섰는데, 이재명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자, 이재명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이 전면 대거 교체가 됐다. 자,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제가 콕 찍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반부패 1, 2, 3부장의 친윤 특수통, 그래서 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가 있죠. 이 도표를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맞춤형 콕 찍어서 한 인사냐 설명을 간략히 드리죠.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등 712명 인사를 했는데 대장동 수사 맡은 반부패 1, 2, 3부 등 수도권 검찰청의 그 수사팀에 윤석열 그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고, 성남FC 수사 성남지청장 이창수, 또 금융정권 합수단장의 단성한, 이 사람들은 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과거에 수사를 했던 그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발사주 손준성은 서울고검으로 이동을 했고, 반윤, 친문, 박은정 검사는 강주지검으로 자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사정정국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검찰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총 3차례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직할체제를 꾸렸다. 윤석열, 한동훈으로 내려오는 직할체제가 구축이 됐는데, 특히 이 문재인, 이재명을 수사할 수사팀의 면면을 보면은 이것이 잘 짜인 이 어떤 그 맞춤형 인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가령 이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같은 이 주요 사정 사건들, 이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에서 하는데, 반부패 수사 1부장 엄희준은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 수사 지휘과장을 했고, 3부장 강백신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자천이 됐던 사람들이죠. 반부패 수사 2부장도 마찬가지고, 김영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2호 수사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했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이희동이 맡았는데, 이희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공안 이과장을 했고, 울산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청와대 그 사건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여성가족부 민주당 공약개발 의혹 사건도 있죠. 이것은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이상현이 맡았는데,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때 다 했던 그 사건들이죠. 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있죠. 이것은 서울 동부지검인데, 동부지검의 차장 전무건은 이 대검기획과장, 윤석열 총장 때 대검기획과장을 지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번에 파견이 됐던 친윤이죠. 자, 그리고 또 동부지검, 같은 동부지검의 형사 6부장 서현욱은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또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의도 저승사자 불리는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정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은 이 단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여기에 있었던, 자, 그 윤석열 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이 다 일했던 사람들이죠. 이재명을 겨냥한 이 인사도 맞춤형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쌍방울 거로 관련 의혹이 하나 있어. 이재명을 둘러싼 이것을 맡은 데가 수원지검입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2차장은 김형록 대검 수사 지휘 지원과장, 윤석열 총장 때, 형사 6부장 김영남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에 있었고, 또 하나 있죠. 그 이재명을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은 성남지청에서 하는데, 성남지청에 있던 박은정은 강주지검으로 자천이 됐죠. 지청장이 이창수,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대검의 대변인. 그 사람이 성남FC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하는 거죠. 또 성남지청의 차장도 조상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과. 자, 이렇게 되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코너에 몰려는 이런 형국인데, 최근에 불거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죠. 이것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공안이과장을 했던 이희동 공공수사 1부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이 맞는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도 그 시절에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까지 감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사와 별도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뒤에 또 검찰에 새로운 그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조선일보 보시면은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당, 이 하태경 그 TF 단장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 올라간 첫 보고는 월북이 아닌 추락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이 아닌 추락이다. 그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서 북한 경비정에 이 납포가 된 그 상황이 보고가 됐었죠. 그런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그때 처음에 서면 보고를 했는데 밤중에 그것이 그때 보고를 했을 때 월북이 아니고 추락,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공무원이 타고 있던 배에서 추락을 한 뒤에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북이라면은 이 북한군 입장에서 어떤 뭐 신변의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가 있죠. 월북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추락해서 떠들면은 오히려 신변의 위협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락이라는 첫 보고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런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살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심야에 회의가 열렸죠. 대책회의. 그때 뭐 박지원 국정원장, 뭐 서훈 뭐 국가안보실장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석을 한 회의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재인에게 보고할 때는 월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책회의에서 바꾼 거죠. 월북을 했기 때문에 월북몰이로 몰아가면서 마치 청와대가 그렇게 신변 보호를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자 그런 바꾼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보의 신빙성을 따져보기는 해야 되지만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되기 3시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에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23일 심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 하태경 의원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추락이 이틀 만에 월북으로 뒤바뀌는 과정에서 서훈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서훈이 미국에 가 있죠. 미국에 있는 서훈에게 귀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문재인을 겨냥하는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됐죠.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방탄조끼를 입었죠.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회기 중에. 더 확실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죠. 당대표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진영에서 불출마를 계속 압박을 하는데 친문에서 당권 주자로 나서려고 했던 홍영표 저번에 전해철에 이어서 나는 불출마하겠다. 그러니 이재명도 불출마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은 뭐 출마를 거의 굳힌 그런 상태고 그 옆에 보시면은 민주당이 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하반기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다수당의 그 다른 합의도 안 됐는데 그 단독 임시국회를 거의 소집 요구를 했죠. 자, 이것은 뭐 후반기 원구성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재명 방탄국회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에 대한 사부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체포라도 하려고 하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죠. 민주당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양쪽이 친문, 친명, 친 이재명 또
반 이재명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게 되면은 반 이재명 쪽에서 오히려 이것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오히려 재판으로 놔둘 수도 있다.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양쪽이 아예 갈라서는 거죠. 분당입니다. 분당이라는 이 말은 민주당 안에서 거의 금기어인데 최근에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보시면은 야당 중진들 분당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신명 쪽에서는 기득권 밥그릇 지키게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분당 김민석 삼선의 김민석 의원 그리고 이 박영선 전 의원이 잇따라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당내 금기어인 분당이 개파간 새로운 정점으로 떠올랐다. 자,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만 걱정하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리스크가 있죠. 국민일보가 오늘 그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저번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한 번은 만찬이 잡혔다가 그것이 직전에 취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일보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때 거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나를 만나려고 요청을 할 때는 왜 만나려고 하는지를 좀 밝혀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자, 이준석 면담 사실상 거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 요청 때는 의제를 밝혀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하도 자꾸 만나자 하는데 그것이 징계를 앞둔, 윤리위 징계를 앞둔 구명 호소용, 셀프 구명용이라는 분석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왜 만나려고 하는지 좀 밝혀라. 그전에도 우크라이나 갈 때 친서를 달라고 했다고 하죠. 만나서. 자, 그래서 앞으로 나를 만나려면은 왜 만나려고 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통보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자, 또 여권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하는 정표로도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준석 대표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 전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는 이런저런 말만 모든 말을 다 합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 모든 말을 다 하고 하는데 요즘 최고위원회에서는 발언을 안 하고 그러니까 풀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7월 7일 날 윤리위 징계도 결정이 되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좀 우호적이었던 가령 이용호 의원, 그 친윤계 주축 모임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민들레 모임의 간사죠, 공동 간사 이용호 의원도 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